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뷰했던 책이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였죠. 노년의 삶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인디언 서머를 즐겨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뿐히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었던 책인데요. 아마 그런 노년을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새로 한 권 내셨더라고요. 우리 행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와 책 소개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제가 주목해서 읽은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는 1920년생이죠.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2020년 현재 한국 나이로 103세가 되시죠. 진짜 대단하시죠? 이 나이에 책을 내신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철학자시죠. 철학 개론, 철학 입문, 윤리학, 역사 철학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종교에 대한 책도 많이 쓰셨죠.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네,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성찰을 담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100세 일기, 또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에세이집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에세이집입니다. 2021년 12월에 출간됐습니다. 100세 일기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8편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100세가 넘어서 어떻게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나 싶은데 워낙 요즘에 치매 노인이 많으니까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게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런 창작 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김영석 교수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재밌게 읽은 내용을 좀 짧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연세대 문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했던 해, 그러니까 무척 오래전에 부임했던 해, 그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백발이 성성하겠죠. 그 학생들과 2020년 연말에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께서. 그때 학생은 11명이 참석하셨다고 하고요. 그때 저자가 했던 생각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당시 모였던 제자들의 평균 연령이 한 80대 중반쯤이었는데, 김영석 교수가 보시기에 어떤 이는 90대 정도로 무척 늙어 있고, 또 어떤 이는 70대 후반쯤으로 젊게 느껴지더라 라는 거죠. 이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걸 김영석 교수께서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5가지 요인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가 정신력이 진취적이고 강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고 김영석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제자는 늙지 않더라 라는 거죠. 공부가 아니더라도 취미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잘 늙지 않는다 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척 큰 것 같더라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80이 됐지만 동창회 총무 일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저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여러 모임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저 친구는 바빠서 늙을 시간이 없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가 다 같이 출발한 인생의 마라톤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완주하는 사람은 늙지 않더라 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네, 이 질문하고 맥이 다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약을 잘 먹어서 혹은 섭식을 건강하게 해서 늙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마음가짐, 정신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는지, 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답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야 삶이 행복하고 그 삶에 품위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자가 젊을 땐 무척 가난했다고 하죠. 굶기도 많이 굶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무일푼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책에는 나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연세대학교에 부임했는데 그 후로 한 4, 5년 동안은 무척이나 가난했다. 가장 가난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법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벌어서 10명의 식구의 밥벌이를 책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벌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공공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아주 많이 했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먹고 살 정도는 됐다는 거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강연이 두 군데서 들어온 거예요. 날짜가 겹친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삼성그룹의 강연 요청이었고요. 이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수락했다고 하죠. 근데 요청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어느 지방 도시에 중고등학교 선생님 600여 명이 강연을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한 거죠. 자, 뭘 선택해야 할까? 당연히 돈을 생각하자면 삼성의 강연을 수락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실제로 수락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뭐 서울에서 열리는 일정이니까 일단 편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자는 삼성의 양해를 구하고 이 강연을 취소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수입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서 일하자는 선택이었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의 가치와 보람. 네, 이 대목에서 저자의 가치관이 드러나죠. 돈은 그 자체가 삶의 가치도 목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산물처럼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일의 가치와 목적은 뭐냐? 네,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자는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 네, 이게 바로 일의 가치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자고 생각을 했다면 이건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자는 그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제목이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저자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해보자 라는 뜻으로 이 책의 제목을 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렴풋하고 추상적이고 또 저자의 말은 좀 이상적이기까지 하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현실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말 그대로 1세기를 넘게 살아온 분입니다.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한평생을 살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라기보단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이더라 라는 이런 삶의 지혜를 후학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 이 내용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 살 필요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저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을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윤동주 시인과는 같은 학교에 한반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 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시각과 청각 장애를 앓았던 그 헬렌 켈러 여사가 평양에 들렀을 때 그때 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 현장에도 저자가 있었다고 하죠. 자, 우리 주변에 나 윤동주랑 한반이었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런 분이 사회 원로이신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엄청난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다는 이런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했던 그런 독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